삼성이 HBM에선 만년 이득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그 HBM 다음 판에선 삼성이 오히려 앞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요즘 이런 답답함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AI 반도체 얘기만 나오면 늘 HBM이라는 게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HBM에서는 삼성이 경쟁사한테 한 발 뒤쳐졌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삼성은 그럼 앞으로도 계속 2등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건가? 한 번 뒤쳐졌으니 영영 못 따라잡는 거 아니야? 오늘은 바로 그 답답함에 다른 각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경기 말고 그 다음에 시작될 경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선 삼성이 뒤따라가는 쪽이 아니라 앞서 달리는 쪽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한창인 HBM이라는 경기, 이건 이미 점수가 좀 벌어진 게 사실이에요. 경쟁사가 먼저 치고 나갔고 삼성은 따라잡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운동 경기로 치면 1쿼터에서 점수 좀 졌다고 경기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다음 쿼터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세계도 똑같아요. HBM이 지금의 경기라면 그 바로 다음 경기가 이미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다음 경기가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지금 AI 반도체에 숨어있는 약점 하나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AI가 빠르다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빠른 두뇌가 제 실력을 다 못 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AI 반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계산을 하는 두뇌, 이게 GPU예요.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쌓아두는 창고, 이게 메모리고요. 문제는 이 두뇌하고 창고가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계산을 하려면 창고에서 데이터를 꺼내 두뇌로 옮겨와야 하는데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 이 옮기는 길이 꽉 막혀버려요. 이 그림을 좀 더 그려볼게요. 창고는 저 멀리 있고 공장은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공장이 아무리 빨라도 재료가 창고에서 제때 안 오면 공장은 그냥 놀아야 합니다. 일할 준비는 다 됐는데 재료를 기다리느라 멈춰서 있는 거예요. 지금 AI가 딱 이 상황입니다. 두뇌인 GPU는 엄청 빠른데 창고인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제때 안 와서 그 빠른 두뇌가 제 실력의 절반도 못 쓰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이걸 메모리 벽이라고 부릅니다. 빠른 두뇌 앞을 가로막은 보이지 않는 벽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벽을 어떻게 허물까요? 바로 여기서 다음 경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해결책은 발상을 뒤집는 데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창고에서 두뇌로 데이터를 옮겨서 계산한다였죠. 그런데 옮기는 게 문제라면 아예 옮기지 말고 창고 안에서 바로 계산해버리면 어떨까? 이게 핵심입니다. 창고 한 구석에 작은 작업대를 놓는 거예요. 간단한 계산은 멀리 있는 공장까지 갈 것 없이 창고 안 그 작업대에서 바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를 옮기느라 길이 막힐 일도 없고 두뇌도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죠.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두기만 하던 메모리에 직접 계산하는 능력을 넣은 기술, 이걸 PIM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풀면 메모리 안에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계산까지 하는 똑똑한 메모리,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말로만 좋다고 하면 안 믿기시겠죠? 숫자로 보겠습니다. 삼성이 이 똑똑한 메모리를 적용해 본 결과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약 2배로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잡아먹는 전기는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속도는 2배인데 전기는 반으로 든다. 일은 2배로 빨리 하면서 전기요금은 반만 내는 일꾼인 셈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가 오가는 길 자체도 넓어집니다. 삼성이 곧 내놓을 제품은 기존 메모리보다 데이터가 다니는 통로를 최대 8배까지 넓혔어요. 통로가 8배 넓어지니 막힐 일이 없고 그만큼 두뇌가 쉴 새 없이 일할 수 있는 거죠. 요즘 AI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골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속도도 빠르고 전기도 적게 먹는 이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귀해지겠어요. 이게 그냥 실험실 얘기가 아니라 돈이 걸린 진짜 다음 경기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앞에서 본 이 다음 경기, 여기서는 누가 앞서 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입니다.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이 똑똑한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어느 회사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지금 한창인 그 메모리 경기에선 삼성이 뒤따라가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다음 경기에서는 출발선에서부터 삼성이 앞쪽에 서 있는 겁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길을 내는 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은 이 기술을 세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몇 년 전부터 선보여왔습니다. 남들이 관심도 없을 때 미리 씨를 뿌려둔 거죠. 그런데 앞서 있다는 것보다 더 센 게 하나 있어요. 삼성이 이 분야에서 게임의 규칙 자체를 직접 짜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자리 잡으려면 전 세계가 똑같이 따를 공통 규격이라는 게 필요해요. 콘센트 모양이 나라마다 다르면 불편하니까 표준을 정하듯이 반도체도 그런 국제 표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메모리의 국제 표준을 지금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앞장서서 만들고 있어요. 규칙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규칙을 직접 짜는 사람, 이 둘은 시작부터 차원이 다르잖아요. 남이 정한 룰을 쫓아가던 삼성이 이번엔 룰을 짜는 자리에 앉은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기술이 앞서면 뭐하나, 그거 한참 먼 미래 얘기 아니야? 하고요. 과연 그럴까요? 세 번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 미래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어요. 삼성은 이 똑똑한 메모리의 첫 제품 샘플을 올해 하반기에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샘플을 준다는 건 고객이 한번 써보자 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실험실을 나와서 진짜 제품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제일 먼저 쓰이느냐? 바로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같은 기기예요. 기기 안에서 직접 AI를 돌리는 걸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이런 데에 이 똑똑한 메모리가 딱 맞거든요. 전기는 적게 쓰면서 AI는 빨라야 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는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이 똑똑한 메모리가 이제 다 됐다, 곧 대박이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기술이 앞서 있어도 결국은 큰 고객들이 이거 우리가 사서 쓰겠다 하고 줄을 서야 진짜 돈이 됩니다. 아직은 그 고객들을 본격적으로 끌어모으는 과제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장 전체에 쫙 퍼지려면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업계 얘기고요. 그러니 이건 이미 손에 쥔 열매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심어둔 묘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건 당장 내일 주가가 어떻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기에서 뒤졌다고 삼성을 다 봤다고 하기엔 그 다음 패를 이렇게 단단히 쥐고 있더라, 그 큰 그림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세 가지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첫째, AI의 발목을 잡던 메모리 벽을 계산까지 하는 똑똑한 메모리가 허물고 있어요. 둘째, 이 다음 경기에서는 삼성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장서고 규칙까지 직접 짜고 있고요. 셋째,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올 하반기 샘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봐야 할 건 지금 경기에서 몇 등이냐 하는 그 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 다음 판을 누가 준비하고 있느냐, 그 큰 흐름이에요. 한 경기 졌다고 시즌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강한 팀은 다음 경기를 미리 준비하는 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은 HBM에서 2등이래 하는 한마디는 듣기만 해도 맥이 빠지죠. 그런데 그 한마디 뒤에는 오늘 보신 큰 그림이 가려져 있었어요. 지금 경기는 점수가 좀 벌어졌지만 다음 경기는 삼성이 앞서 있다는 것, 심지어 그 경기의 규칙까지 직접 짜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올 하반기부터 슬슬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물론 다음 경기가 완전히 펼쳐지기까진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만 지금 지고 있다와 앞으로도 진다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눈앞에 한 경기 점수에 한숨 쉬는 사람이 될지, 다음 경기를 미리 보고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이 될지, 그 차이가 결국 결과를 가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좀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다음 경기 같은 속사정을 정작 우리 개인들은 늘 한참 뒤에야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솔직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런 속사정, 다음 경기가 뭔지, 거기서 삼성이 어디쯤 서 있는지, 이런 걸 큰손들은 진작에 들여다보고 조용히 자리를 잡아듭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은 대부분 지금 2등이라는 눈앞에 한마디만 보고 실망해요. 그 다음 패가 뭔지 들여다볼 새도 없이 남들 파니까 덩달아 팔고 나서 늘 한 발 늦게 후회하죠. 왜 이렇게 늦을까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요. 다만 그 쏟아지는 소식 중에 뭐가 진짜 중요한 신호고 뭐가 그냥 소음인지, 이걸 가려내서 하나로 꿰어볼 시간과 기준이 우리한텐 없는 겁니다. 큰손들은 그걸 전담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그 속사정을 큰손만큼 빠르게 알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될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아는 것하고 실제로 써먹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똑같이 다음 경기가 중요하다 하고 알아도 큰손하고 우리는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 우리가 손에 쥔 총알, 그러니까 투자할 돈의 크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늦는 것보다 더 뼈아픈 게 바로 이 두 번째
번째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에요. 큰손들은 판단이 한 번 늦어도 다른 데서 메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한정된 돈으로 한두 번 잘못 들어가면 다시 바칠 여윳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제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정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눠둘지 그 기준을 잡는 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 두 가지, 흐름을 빨리 읽는 눈하고 돈을 나누는 기준, 이걸 같이 챙겨드리려고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100% 무료입니다. 뭘 팔거나 광고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자료 받아가시고 영상이 도움됐다 싶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채널이 조금씩 커지면 저도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할 힘이 생기거든요. 서로한테 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료에 뭐가 들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건 입구에 불과합니다. 한 편에 다 담기엔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자료에는 오늘 못다 한 얘기를 더 깊이 담았어요. 삼성의 다음 먹거리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경쟁사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앞서고 어디가 처지는지, 그래서 어느 자리를 지켜봐야 하는지, 영상에서 한 발만 더 들어간 얘기들을 한 자리에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가장 큰 강점은요,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 갱신한다는 점이에요. 시장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오늘 맞는 얘기가 다음 주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만든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시는 바로 그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 상황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날짜 지난 신문이 무슨 소용입니까? 받는 그날 기준으로 가장 따끈한 걸 드리는 게 이 자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료는 모두에게 똑같은 걸 한 장 찍어 뿌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가진 돈이 얼마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전 재산이 300만 원인 분하고 3억 원을 굴리는 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300만 원이신 분은 무엇보다 잃지 않는 법이 먼저예요. 한번 크게 물리면 회복할 길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3억을 굴리는 분은 지키면서 키우는 법, 여러 군데로 나눠서 위험을 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릇 크기가 다른데 똑같은 밥을 담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금 규모를 크게 5단계로 나눠서 본인 단계에 딱 맞는 내용으로 자료를 다르게 보내드립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짧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다음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자료를 발송해 드립니다. 복잡하게 뭐 적으실 것 없어요. 자료 받으실 곳하고 본인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만 표시해 주시면 거기 딱 맞는 자료로 챙겨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삼성을 얘기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워낙 좋은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기가 아까워서 짧게라도 소개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빛으로 만든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직 뉴스에도 잘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남들 다 아는 건 이미 늦은 거고 아직 다들 모를 때 미리 알아두는 게 진짜 기회니까요.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반도체 안에서는 데이터가 구리전선을 타고 흘렀어요. 우리 집 전깃줄처럼 구리선으로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데 AI 때문에 데이터 양이 폭발하면서 이 구리선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좁은 골목에 차가 몰리면 꽉 막히듯이 구리선도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 느려지고 전기도 엄청 잡아먹어요. 그래서 나온 게 빛입니다. 구리선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쏴보내는 거예요. 빛으로 보내면 훨씬 빠르고 전기도 확 적게 듭니다. 이걸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데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반도체 안의 전선을 빛으로 바꾼다.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왜 우리 주주님들께 중요할까요? 이 빛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바로 여기서도 앞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양산 일정까지 이미 내놓은 상태예요. 남들이 그게 뭔데 할 때 미리 자리를 깔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걸 전부 직접 만들진 않아요. 일부는 협력사에 맡깁니다. 그러면 그 협력사들은 이 큰 회사의 수혜를 받아 같이 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한때 5만 원이던 게 지금의 30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의 이런 큰 흐름을 받아서 같이 올라가는 협력사라면 어쩌면 삼성전자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이건 그 회사들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돈이 흐르는 길목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는 거예요. 그 길목이 어디인지를 자료에 정리해뒀습니다. 이런 빛반도체 얘기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속사정,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하고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링크에 양식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오늘 다 못한 이런 내용까지 함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HBM에서 2등이라는데 삼성 괜찮나? 라는 그 불안을 다른 각도로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경기는 점수가 벌어졌지만 그 다음 경기인 똑똑한 메모리에서는 삼성이 앞서 있고 규칙까지 직접 짜고 있으며 그게 올 하반기부터 모습을 드러낸다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눈앞에 한 경기 점수가 아니라 시즌 전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한 경기 졌다고 한숨 쉬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만 다음 경기를 미리 보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게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이 다음 경기에선 정말 앞설 수 있을지 댓글로 편하게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짧게 짚은 이 다음 먹거리들이 실제 삼성 실적에 언제부터 보태질지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